6개월 전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40조 달러의 부채, 6.7%의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갤런당 5달러의 디젤분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의 정책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4일 그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 공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인들에게 이것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이란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장이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또다시 물러서게 될까요? 만약 제가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트럼프의 경제 제재가 이란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 즉 미국에 이미 역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경제 말이죠. 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미국 재무장관 스코티 베센트에게 한번 확인해보죠. 저는 채권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유가가 급등했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피센트 장관님? 유가가 왜 계속 오르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거의 6개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전략 석유 비축량이 198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가가 왜 계속 오르는지 이해하는데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쟁의 안개가 끼어들고 미국에서 선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이 애니메이션을 올리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미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지난주 보호받는 남쪽 항로를 통해 1600만 배럴의 석유를 실은 4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대담하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즉시 대통령을 칭찬하며 이것을 이란이 전쟁에서 지고 있고 위대한 미국의 승리가 곧 다가온다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국제 유조선을 추적하는 선도기업인 클래퍼의 독립 선박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숫자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실은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통과하는 유조선들은 이란 해역을 통해 운항하는 선박들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가 진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 전쟁의 진정한 승자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트럼프와 미국을 버리고 베이징 쪽으로 더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난달 중국이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8월 20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그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테헤란과의 남아있는 어떤 연관도, 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든 고의로 무시되었든 한 나라의 경제적 몰락을 앞당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재무장관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이 이제부터 이란과 거래하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의 비석유 대외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란산 원유 수입의 주요 목적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이란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중국에게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 미국이 정부가 수년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견제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제 친구이자 유튜버인 다니엘 덤브릴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수년간 중국을 고립시키려 했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의 동맹국을 고립시키는데 중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부족이 거의 인산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중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스콧 베센트와 함께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도 포함되나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대화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흥미롭네요. 많은 대화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을 회피하면서 중국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전쟁에 전혀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훌륭한 방법이네요. 베센트가 이 인터뷰를 수습하고 기자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당황함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해협이 재협이고 에너지 가격이 다시 내려가길 바란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의 50%, 즉 절반을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해협이 닫힌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베센트의 메시지는 이봐 중국, 너희 에너지의 50%가 걸프 지역에서 오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게 너희에게 가장 이익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센트는 원유 수입과 국가 전체 에너지를 혼동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은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절반 이상은 자국산 석탄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징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이 중국 전체 에너지의 겨우 5.6%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에너지의 50%가 걸프 지역에서 온다는 주장은 완전히 부정확하며 이것이 중국이 전혀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라크에서 실패한 전쟁에 미국을 도울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절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자 어떻게 분노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럽 지도자들이 그 초대를 거절한 후 트럼프는 아시아로 방향을 틀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미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정확한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원하신다면 이란 문제에 손을 보태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3만 9천 명의 군인을 그곳에 보내 김정은, 당신의 이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이란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상하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세계 정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쉬운 군사작전이었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쉬운 군사작전이라면 왜 미국은 6개월간의 분쟁 끝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못한 걸까요? 한국이 트럼프의 전쟁 행위 동참 요청을 거절한 후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을 위협하며 1954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6년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한층 더 강경하게 나가서 결국 전체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는 더욱 터무니없는 위협을 가합니다. 이것이 2026년에 중국이 승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호의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고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전쟁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라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제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까운 친구이자 무역 파트너,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조차도 이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가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면 캐나다가 트럼프의 무역협정을 거부했고 이제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우리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우리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캐나다의 실질적 이익을 훼손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의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캐나다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확신하며 이 결정을 내립니다. 나쁜 합의를 거부하고 캐나다를 위해 당당히 맞서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강한 캐나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인데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그의 어리석음을 반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맥락을 원하신다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를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방법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불량배인 트럼프 씨를 우리가 더 대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캐나다 경제를 공격할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해왔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강점은 우리가 매우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총리님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총리님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과의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박함이나 불안감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인들 말입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캐나다와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아마도 세상 어디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외로운 처지입니다. 이 두 캐나다 정치인의 연설을 듣고 나면 한 가지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이란과 캐나다의 입장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두 나라 모두 미국으로부터 경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행정부가 부정직한 협상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 더 강해졌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강압적인 전술에 맞서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조용히 트럼프가 제시하는 거래를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소국이 되고 캐나다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도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통화는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어떤 경제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국 정부로부터 47년 동안 제재를 받아왔지만 그것이 이란의 자유 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란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월 27일 이전에는 이란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 이후로는 이란인들이 해협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날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물러서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 중동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이 실패한 전쟁은 올해 중간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결국 트럼프의 정치 인생 전체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번 분쟁에서 미국이 아니라 이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은 중국이 더 균형 잡히고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초강대국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전체가 일어나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이 말했듯이 미국이 캐나다와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친구가 없는 셈입니다.